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대내외 보안 협업 환경 조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 얘기하시면 다 기술로 좀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저는 클라우드를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을 좀 더 윤택하게 접근해야지 그 변화를 줘야지 이제 그 어떤 그 기업의 그 생산성을 상승시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환경이라고 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아마 그 인지하고 가시는 게 이제 클라우드가 환경이다. 그 다음에 ICT 산업은 융합이어서 기존 레거시 산업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아마 제가 발표한 게 이전에 SK 에코 엔지니어링에서 좀 더 상세하게 현업에 좀 충실하게 했지만, 저는 일반적인 좀 개론적으로 좀 접근해서 진짜 그 클라우드를 써서 그 특히 대내도 그렇지만 대외적인 그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그 협력체사들과의 어떤 협업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보안 이슈가 많이 그 불안하시겠지만, 클라우드를 쓰면 보안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미 국방부에서도 그 멀티 클라우드를 해서 그 AWS, 뭐 아마존, 애저, 뭐 오라클 같은 그런 클라우드들을 그 미국의 전 세계 미군이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도입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는 이제 현실에 왔고요.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 최적화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보안 플랫폼, 데이터 드리븐 클라우드, 뭐 세이프티 클라우드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 제가 문제 하나 좀 내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약어를 아시는 분? 예, 여기 앞에. 예, 맞습니다. 여기 소정의 선물이 있으니까요.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 플랜트 조선 산업 현황에 대해서 아마 여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 산업은 그 일본이나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하게 하지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컨테이너 선박보다는 LNG 선박 등 그 부가가치 선박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K조선 차세대 전략을 통해서 그 플랜트 조선 산업의 어떤 고도화 지원을 좀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인구 소멸이 좀 많이 이제 접근이 되고 있었고, 특히 그 지역의 그 인구 감소, 그 직업 의식의 변화, 그다음에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에 아마 가쪽 플랜트나 이쪽 현장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영상으로 많이 불안정 하니까, 경쟁도 심화되고 하니까 R&D 투자가 계속 1% 미만의 어떤 그 저조한 실적으로 있는 상황이라, 이런 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플랜트 조선 산업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라서 그 기업 간의 협업이 중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소, 중견들의 어떤 또 협력사들하고 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협력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업할 수 있고, 그 안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 국부 유출의 어떤 보안 이슈가 좀 많이 큰 상황이고요.
연초에도 예전에 그 대만으로 유출됐던 잠수함의 어떤 설계 도면이 사실로 판단돼서 지금 도선업체에서도 좀 이렇게 보안 이슈가 많이 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성 관리되는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해서 그 생태계 협력을 좀 해야 되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내용을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플랜트 조선 쪽의 어떤 설계 도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생성형 AI다, LLM이다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같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ICT 산업을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니즈를 계속적으로 좀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인테리어 쪽도 뭐 스마트 홈 인테리어 협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ICT를 굉장히 접목하려고 융합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ITC 산업,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융합 산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ICT를 별도의 그 첨단 산업으로 저도 보고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레거시에 다 융합이 됐는데 그 근간이 이제 또 클라우드가 앞으로는 대세일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메인 프레임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모바일,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서 급격하게 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 플랜트 조선의 현장에서는 그 ICT 기술 자원이라든지 어떤 ICT 인프라에 대해서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당위성이 당연하게 이제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에는 그 어떤 제품을 상용화하는 거는 기술개발은 연구소, 기업은 상용화 딱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어떻게 플랫폼이 형성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는 데이터를 서로 피드백하면서 그 서비스를 상상하고 하는 데이터 기반의 그 오픈 산업 생태계가 그 대세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생태계의 협업을 위해서 이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클라우드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 환경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 보시게 되면 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과 전통의 기업, 특히 SI, IT 기업과의 어떤 차이에서 보면요. 그 환경적인 면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운영까지 넘어가는 어떤 데브옵스 환경에 기본적으로 그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해서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오픈 플랫폼 형태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지배권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들이 현재 기업 문화가 대부분이 갈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전전에도 다 말씀하신 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체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그 기업의 어떤 기술 요소가 이렇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데브옵스 환경 개발자가 오퍼레이팅까지 바로 가는 예전에 구축하고 운영 따로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 용어들이 아마 밖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시면 여긴 다 기술로 보시겠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친화적인 그래서 그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가지의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좀 잘게 분해를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해서 조그만 그 컨테이너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서비스의 연관성을 좀 줄이는 거. 그다음에 데브옵스는 개발자가 운영까지 할 수 있고, CI/CD는 자동 배포, 자동 관리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을 기업도 하고 중소기업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협력사들에 대한 생태계도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 하나 좀 문제 하나 드릴 텐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그 한을 설명하실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예, 여기 앞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 민첩성, 이식성, 확장성, 표준성, 협력성, 경제성 이게 클라우드의 장점이거든요. 이 장점에 가장 친화적으로 그 기술들이 아까 앞에 나온 네 가지 기술들이를 써서 어떻게 보면 이 기대 효과를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환경이라고 보시고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깊숙한 기술 같은 것들을 원하시게 되면 그 메가존 같은 그 MSP라고 해서 그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아닌 그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에 멀티 클라우드를 접근을 하면서 특히 고객 환경에 맞게끔 특히 기업 같은 경우 저희는 SCP 그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좀 많이 딜리버리해서 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해서 좀 나가시게 된다 그러면 AWS도 하고 뭐 구글도 하고 애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IITP에서 올해 10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모든 곳에 AI가 지금 너무 화두인데 AI는 70년대, 60년대부터 기본 개념들은 80년대에 다 끝나서 다 올라왔지만 최근에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은 예전 얘기고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학습하면서 더 고도화하는 게 된 거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시의 빅데이터 사업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봤는데 결국 이 데이터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표출해서 할 수 있냐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AI, 최근에 LLM, 생성형 AI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기술을 갖다가 그 기술의 플랫폼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쓸 수 있겠다라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데이터의 어떤 표출 방법에 대해서 결합 방법이나 이런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셔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AI를 좀 도입을 하고 싶은데 기업에서도 근데 민간 AI 도입하시게 되면 데이터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해서 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맞춤형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물론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외부의 민간 AI도 연계를 하면서 도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 데이터 노출에 대한 그 이슈가 조금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갖고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그 업무와 적합한 그 맞춤형 AI 모델을 항상 고려하실 것 같고요. 이게 그 AI를 좀 도입할 때 어떤 그 기업 담당자의 그 퀘션 마크일 거였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환경에서 디지털 혁신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하고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세이프티 클라우드, 그 코어 클라우드, 데이터 드리븐 클라우드를 기본 그 전략으로 해서 그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 클라우드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가 물리적 보안부터 데이터 보안까지 전 구간의 고보안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삼성 IDC에 있는 그 어떤 그 출입 관리부터 모니터링 관제,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안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그 삼성 그룹에서 적용된 보안 정책을 100% 적용한 다음에 그 원하는 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타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0에서 시작해서 100으로까지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안 정책의 어떤 생태부터 좀 다르다고 인지하시고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클라우드는 높은 수준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는 최근 이제 국방이나 이런 방산이나 이쪽 쪽 그리고 조선도 어떻게 보면 일부는 또 방산 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 내부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어떤 쪽은 폐쇄적인 곳, 어떤 건 오픈적인 쪽 이런 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삼성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하고요. 기업이 원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업 내부에 데디케이트형으로 해서 그 제공도 할 수 있어서 원하는 워크로드에 맞게 가용성하고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게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랜트조선 산업의 어떤 서비스 모델을 활용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AI 분석 플랫폼, 데이터 공유 및 협업 플랫폼, 그다음에 기업 간의 그 SCM, SRM 서비스도 좀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R, VR로 해서 글로벌 협업 서비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만든 선박이나 이런 걸 딜리버리하고 나면 해외 쪽에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기술 지원을 할 때 원격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니까 AR이나 어떤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그 서비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시나리오 도출해서 협업 그 자료 공유 및 협업 플랫폼을 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지하시면 되지만 기업 특히 이제 조선 쪽이나 플랜트 쪽은 보안 이슈가 많이 클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협력사들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 근간의 서비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AR, VR 아까 원격지에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뭐 그 요새는 그 플랜트 조선 기업들도 문제가 지방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많이 안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선 도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성이 좀 많이 준비했던 SCM, SRM에서 엠노를 해서 구매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러면서 AI하고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같이 활용해서 그 SCM, SR에 대한 효과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그리고 또 이제 그 플랜트 조선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그 R&D 수행이 좀 가능하게 해서 특히 이제 AI, 그 젠 AI를 좀 접목을 해갖고 그 제품의 고도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서 신제품 개발할 때 좀 들어가는 게 과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서 클라우드 기반의 R&D를 하고 나서 R&D 통합 관리,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까지 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요. 기업에서 AI 도입을 할 때 고려할 4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AI 모델 학습, 그 다음에 고성능 GPU 자원, AI 구성 환경. 요새 뭐 GPU 자원 그 부족하다는 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삼성 SCP는 그 GPU를 기존에 그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잘 해놓고 기존에 그 예측을 해서 현재 자원을 되게 많이 보유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면에서는 GPU 자원을 고려할 때는 SCP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외부 전문 솔루션을 사용하되 보안이 필요한 학습은 기업 내부의 어떤 그 진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SCB는 그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GPU 관련된 오퍼링 내용이고요. 장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쪽, 특히 AI다 뭐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모으고 뭐 하시는 건 좋은데요. 어떤 서비스로 할지, 어떤 유즈 케이스로 갈지, 이게 가장 그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삼성 클라우드하고 저희는 같이 준비를 해서 그 판매, 마케팅, 서비스, 제조, 물류, 금융 다양한 영역에서 200개 이상의 어떤 모델링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적용하기가 바로바로 현업에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특화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인데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은 삼성이 클라우드를 한 거는 2000년도 때부터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대외 서비스를 좀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 강화시키는 이유가
대내에서 그 서비스의 안정성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대내 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이제 대외로 좀 활성화시켜서 클라우드의 그 어떤 우리나라 클라우드의 리더 그룹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도 적용돼 있고 각종 규제에 다 적용돼 있고, 특히 이제 그 티어 4급의 데이터 센터를 좀 가지고 있어서 비즈니스의 영향과 보안 사고가 제로인 점에 대해서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특화된 통합 보안 체계 적용을 반드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그 벤더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고요.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SCP는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혁신적인 제조 지능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전 영역의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제조 현장에 빠르게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의 주시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메가존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가존 클라우드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메가존 클라우드 들어보신 분 계시죠? 한 5분, 10분 정도 되시는데, 메가존 클라우드는 기업 디지털 혁신 전문가라고 저희가 명칭했고요. 기본적인 과업은 MSP,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객사는 디지털 혁신을 조언해주는 그 디지털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클라우드 이전의 SI는 단순히 고객 수요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어떤 완성된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다 그러면, 클라우드 시대의 SI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그 기술 확보, 그 다음에 자동화 배포, 오케스트레이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제 민첩성과 그 확장성에 대한 수요에 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서 고객이 빠른 비즈니스 결정이라든지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략 및 계획 제공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지금의 SI는. 근데 그러면은 클라우드 파트너는 뭐냐? 클라우드 파트너는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의뢰 요청을 받은 뒤에 그 프로젝트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아래의 5가지 질문을 보시면 저 5가지 질문이 그 해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도입 검증, 효과 검증, 전환 검증, 최적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구축하고 바로 운영까지 가기 때문에 운영단의 어떤 비즈니스 효과를 검증하고 최적화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은 1998년에 이제 창사를 했고요. 저희가 메가존 클라우드로 분산한 건 한 7년 정도 되는데, 물적 분할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3년 전부터 한 1조 이상의 매출을 좀 달성하고 있고요. 작년은 아마 1조 5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고, 아직도 이제 매출을 계속 신장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SCP 삼성 클라우드 파트너의 어떤 프리미엄 파트너로 해서 넘버원 파트너 하고 있어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 특화된 그 삼성 클라우드를 좀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대한민국 아시아 넘버원 MSP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MSP를 하면서 그 자동화 솔루션들, 특히 빌링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쪽에 어떤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갖고 기업 있어서 인력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AWS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회사는 멀티 클라우드가 기본인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리스타라는 그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도 좀 같이 공유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혁신의 그 전문 능력들을 다 부여해 있고, 관련된 자회사가 한 30개 정도 돼서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클라우드 기술력 넘버원 파트너라고 하고 있고, 이게 뭐 다 중복된 내용들이 계속 있어갖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기관이나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다음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바뀐 건 무엇인지, 사용자 측면에선 실질적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력해주는 그 디지털 에이전시라고 보시고, 항상 그 클라우드를 너무 기술로 보지 마시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 어렵다는 것보다는 좀 많이 접해보지 않으셔갖고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 메가존은 저희가 그 주업이 MSP라고 하는데요. 아까 MSP의 플레임을 아시는 분, 여기 앞에. 예, 맞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